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제 시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이내에 초단기 거래되는 그 이제 가계랑 기업 등 이제 갑작스러운 뭐 자금 수급의 불균형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단기에 급하게 거래되는 거를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고 특징을 보시면 이제 가계 기업, 정부, 금융회사 등이 이제 단기적인 자금 가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만기 1년 이내 초단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한다. 만기 1년 이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상호 간의 단기 자금 가부족 조절하는 금융회사 간 시장과 이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단기 자금 거래하는 대고객 시장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누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융회사 간 시장으로 서로 이제 은행과 은행 사이 뭐 이렇게 증권사 이렇게 통한 콜 시장 그리고 기업 및 금융회사 간 시장으로는 기업어음 및 표지어음 시장이 있겠고 금융회사 또 대고객 시장으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및 양도성 매매, 예금 증서 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금융회사 간으로는 콜, 그 다음에 기업과 금융회사는 뭐 기업어음, 금융회사 또 대고객 시장은 여기 같이 이제 RP라든지 CD,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단기 금융시장에는 정부 포함 모든 금융 주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단기적인 자금 가부족을 단기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 이제 그 단기 금융시장 이제 6가지 정도의 상품들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게 이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다음 중 뭐 단기 금융시장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장기 금융 상품이 아닌 것은 등등이 나오는데 이 시장이 이제 그런 용어들이 처음 뭐 학습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융기관 중에 오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이제 흔한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흔히 콜, 제일 빨리 거래되는 콜 시장, 초단기, 일물 거래가 대부분. 콜 시장도 이제 금리를 결정하죠. 자금이 이제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듯이.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RP 시장. 일정 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 조건 채권 매매. 단기 자금의 대차 거래 성격이 있다라는 게 이제 환매 조건부 RP 시장의 특징입니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 다음 CD 거래. 자, 은행 정기 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하고 여기 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해서 이제 유가증권 해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CD 실제 거래는 주로 3개월물 이상이 주종이다. 만기 전에 엄격히 금지되는 양도가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라고 기업어음이 있죠.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거. 기업이 스스로 발행하는 이제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지어음, 상업, 무역, 팩토링 어음 등을 분할 기초 자산 통해서 발행하면서 이제 단기 금융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한국은행이 이제 MSB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주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상품을 이제 통화안정증권 즉 단기 금융 시장에는 크게 6가지 콜, RP, CD, CP,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같이 1년 이내에 거래되는 초단기 금융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시장. 자본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단기 금융 시장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죠. 자, 대표적인 자본시장. 아까 전에 자본시장은 단기랑 다른 점은 만기가 1년 이상이 거래되는 상품들을 자본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채권시장. 가장 이제 자본시장 중에 이제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채권시장하고 주식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채권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특징 첫 번째 장기로 뭐 2년물 이상, 뭐 3년물, 5년물, 10년물, 뭐 요새는 뭐 30년물도 있고 그렇죠. 50년물.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채권시장이라 합니다. 가장 채권시장의 특징은 주식시장과 다른 점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즉 원리금 회수를 약속한다는 게 채권시장의 가장 특징입니다. 흔히 뭐 간단히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 맡긴 예금, 정기예금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회사채라든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공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에서는 만약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매도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그걸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향후에 얼마 정도 이자를 받겠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만기가 진행되면은 다시 채권을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랑 그다음에 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바로 채권 시장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만기 전에 보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유통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 자본이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채권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1년물짜리다. 2년물에 난 예를 들어서 2% 거래를 했는데 2년이 되지 않은 뭐 1년 되는 시점에 중도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다시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 낼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또 이득이 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채권 발행자가 만약 신용 위기에 놓이게 되면은 원리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채무 불이행 위험도 상존을 하게 됩니다. 즉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제 회사채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물론 이제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리금 회수가 가끔 이제 불이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상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 간에서도 이제 국채에서도 발행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요. 그래서 채권 발행자가 신용위기에 놓이면 원리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채무 디폴트 위험이 상존한다. 이것도 이제 채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체 및 한도는 이제 관련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이제 뭐 의사의 결의라든지 뭐 증권 거래소 제출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채권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만기라든지 정해진 기간, 이자 지급 기간에 따라 이자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자본 이득도 같이 기대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변동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한 거 이외에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가끔 채권 투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본시장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채권 발행 시장 앞에 나와 있는 이제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국채, 이제 뒤에 국채랑 이제 회사채 등이 있는데 국채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국고채권, 뭐 재정증권, 뭐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이런 것들이 이제 국채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는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의무적 매입을 해야 되는 국민주택채권. 제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분리를 통해 봤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매달 정해놓고 뭐 6개월마다 지급한다든지 국고채, 외평채 같이 정해놓고 하는 거를 이제 입표차라 그러고 할인채는 이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는 케이스, 이제 재정증권이라든지 국민주택채권 이런 거는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고채는 주로 이제 3, 5, 10, 20, 30년 같이 좀 기본적으로 좀 만기가 길고 재정증권은 만기 1년마다 1년 미만, 실제는 3개월이 많이 되겠고 국민주택채권은 5년, 이종 국민주택채권은 10년, 20년. 즉 만기가 각각의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채통합 발행 제도를 이제 유동성 확대 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러면서 지표금리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전문 금융기관, 이제 우수 금융기관은 국채 전문 딜러라고 함으로써 좀 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겠고요. 뭐 거래 공시 대신 이제 뭐 이런 이용에 대한 의무 공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 전문 금융기관 통해서도 이제 거래가 된다. 이게 채권 발행 시장 특징입니다. 자, 회사채. 회사채는 이제 공모 발행이 있고 이제 사무 발행이 있는데 이제 공모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인수기관인 증권회사, 종금사 등이 총액을 인수해서 발행하고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법상 사채 발행에 관한 의사의 의결이 필요해서 공모 발행은 말 그대로 이제 퍼블릭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시하고서 내는 걸 공모 발행이라 그러고 사무 발행은 발행 기업이 최종 매수자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식의 뭐 제출하든지 이사회결의 같은 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거를 이제 사무 발행이라고 합니다. 채권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1, 2, 3, 5년 등이고 현재는 3년물 회사채 발행이 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표면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 간 협의하고 보통 시장금리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겠고 주로 이제 금리, 회사채의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회사채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그런 뭐 신용평가기관이라든지 뭐 본드웹이라든지 이런 평가기관인들이 부여한 뭐 코리아 레이팅, 뭐 신용평가기관 등등이 부여한 회사채 신용 등급, 뭐 AA 등급부터 뭐 D 정크 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 신용 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그리고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리가 높고 이런 금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됩니다. 회사채 평가 등급은 AA, AAA에서 D까지 10개 등급 존재하게 되겠고 AAA에서 BBB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투자 가능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WB에서 C는 투기 등급, 그 다음에 D는 이제 상환 불능하는 뭐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는 상환 불능 등급 있고 대부분이 A 등급 이상의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채권 유통시장은 이제 채권 발행 시장 다음에 이제 유통되는 거래된 발행된 물건을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고 채권의 양도를 통해서 시장성과 유동성을 높여주며 투자자에게도 투자이익을 가져다주고 채권도 이제 실제적으로 주식같이 거래소 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외에서도 거래 가능하고요. 채권의 공정 가격을 판단할 벤치마크가 되며 실제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처럼 유동성 확대를 통하여 채권이 담보력을 상승시키고 발행 채권의 가격 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장내로도 구별되고 대부분은 채권 시장, 국내 채권 시장은 다 장외 시장입니다. 물론 장내에서도 일부 이제 뭐 HTS를 통해서 거래되는 뭐 국공채라든지 뭐 소액 채권들이 있겠지만은
뭐 전환사채라든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채권 거래는 장외에서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내 시장은 거래소는 일반 채권, 뭐 전환사채, 소액 국공채 뭐 그리고 이제 국제 전문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권을 이제 장내랑 장외의 특징은 나눠봤는데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장내는 거래소에서 대부분이 다 장외예요. 거의 90% 이상은 장외 거래가 되고 있고 장내 거래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채권 아까 같이 전환사채라든지 뭐 소규모의 채권 거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내 거래는 상장된 채권만, 장외는 거의 진짜 프리 모든 종목. 거래 시장이 장내는 규격화돼 있고 한정돼 있고 자유롭고 여기는 집단 집중 매매, 개별 상대 매매. 여기는 이제 개별 상대 매매는 말 그대로 가격 당사자끼리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협상하고 그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개별 상대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공시를 여기는 공지하게 돼 있고 장외는 공개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 시간 같은 경우 장내에는 아무래도 그 주식 시장하고 똑같이 거래소 운영 시간에 다 준해서 움직이게 되겠고 이제 호가 단위도 여기는 이제 제한 없는 반면에 1원 단위 이제 금액이 다 왜냐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규격화된 그 내용물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런 호가라든지 단위가 다 규격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이렇게 거래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